안녕하세요. 안동맛돌농장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희망차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2014년도에 귀농하여 7년 농사를 짓고 귀농을 어느 정도 완성한 한 해였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귀농의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귀농했을 때 산속에 컨테이너를 짓고 그곳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 산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어 농사 정보도 없고 행정 정보도 없고 교육 정보도 없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외딴 곳에 살지 마라 입니다. 도시에 오신 분들이 도시 생활이 힘들어 조용하거나 공기 좋고 물 맑은 경치 좋은 곳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귀농의 첫 번째 실패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을 계약하든지 농토를 계약하든지 간에 무조건 계약서를 쓰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친하다고 해가지고 구두로 계약을 해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1년 살다가 마을로 내려와서 3형제분들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한 2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귀농 정착 단계에서 좋은 창고도 준비하고 트랙터도 사고 여러가지 큰 계획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 하고 농토를 돌려달라고 해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아는 분들이고 선배분들이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안 쓰고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대항 하지도 못하고 또 이사를 하고 농토를 새로 구해야 되는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귀농을 포기하고 도시로 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꼭 농토를 계약하거나 집을 계약할 때,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 정착할 때까지는 절대 구조물을 짓지 마시고 이동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귀농은 너무 복잡하여 실패할 것도 대비하고, 또 농지나 집이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배바퀴가 달린 차량이라든가 농기계, 그리고 창고 같은 거는 비닐하우스, 좋은 창고 같은 거는 이동식 좋은 창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창고를 짓거나 값이 흐라다고 해서 조그만 농지를 구입하거나 집을 구입하거나 해보면 이동이 아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정착지나
땅이나 집이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은 직판을 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을 판매하여 돈이 나와야 기농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판을 하여 소득 금액을 좀 높여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도매센터나 이런 곳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정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농정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농 첫 해에는 도시에서 생활한 지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좀 판매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SNS라든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에 입점하고 쇼핑몰에도 입점하여 직판 체계를 구축하여야 기농정책에 한 걸음 더 빨리 다가설 수 있습니다. 꼭 직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민단체에 가입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여러 농민단체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기농민들이 가장 쉽고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소농가, 정보화, 그리고 체험관광이 있습니다. 강소농은 매년 연초에 모집을 하여 1년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정보화는 SNS라든가 블로그, 쇼핑몰 같은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보화 단체입니다. 이 정보화 단체는 꼭 가입하셔서 자기의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체험관광은 나중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체험 활동으로 다른 소득 작물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농촌체험관광 같은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지나 집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계획관리 안에 있는 용도가 계획관리인 땅을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기농민들은 토착민들과 달리 농사만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농사를 짓다가 어떤 가공사업이라든가 체험에 필요한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 다른 어떤 용도를 하려고 하면 농림지역이라든가 농촌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실 때는 미리 잘 생각하셔서 용도가 계획관리인 땅을 구입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시간이 흘러 제가 무슨 가공사업이라든가 할 때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일곱 번째, 농작물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특수작물보다는 그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작물에서 자기가 직판을 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기농 7년 동안 직판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저장성입니다. 농산물은 저장성이 우수해야 판매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라든지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이런 저장성이
뛰어나지 않고 계절적인 상품들을 재배하면 제주위에서 자두라든가 복숭아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을 봤을 때 판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귀농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드시 저장성이 우수한 작물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8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할 때 들고 온 자본입니다. 귀농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몸으로 겪어야 합니다. 집도 임대해서 사용하시고 토지도 임대해서 사용하시고 하면 도시에서 들고 온 자본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자본은 월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잘 관리하여 귀농했을 때 돈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해서 귀농을 하여 실패를 한다면 그 자본이 그대로 있으면 도시로 다시 유턴할 수 있는 미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들고 온 돈을 집을 사고 토지를 매입하고 돈을 쓰고 나면 정말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돈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귀농 정착지를 찾을 때는 싼 땅을 구입하기보다는 도시 근교라든가 면 소재지 근처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확보된 위치의 귀농 정착지를 정해야 합니다. 최소한 마트가 있거나 농협이 있거나 학교 운동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시골 산골 조용한 곳에 가면 친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귀농을 했을 때는 도시 생활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참 힘들었던 2020년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귀농 7년 동안 생활하면서 귀농에 실패할 수 있는 원인,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내년에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 조금이나마 귀농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 맛돌농장이었습니다.